철근 하나 없이 돌만 쌓아 천년을 버티는 다리, 그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보통 돌다리는 돌을 곡선 형태로 하나씩 쌓아 올리는 아치형 구조로 만듭니다. 이때 사용되는 돌은 일반적인 직사각형이 아니라 위는 넓고 아래는 좁은 쐐기 모양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래로 빠져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이지만 사실 이 형태가 핵심입니다. 아치 구조는 아래에서 받쳐주는 힘이 아니라 돌들이 서로를 밀어내는 압축력으로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돌이 곡선에 맞춰 배치되면 상부의 하중이 측면으로 분산되며 모든 돌을 하나로 단단하게 결합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돌들은 더욱 견고하게 맞물리는 잠금 장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치 공법은 레바논의 고대 궁전이나 성문 등 유서 깊은 건축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다리들이 천년 넘게 유지된 비결은 단순히 재료가 단단해서가 아닙니다. 설계 단계부터 돌이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하중의 흐름을 완벽하게 계산하고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천연 고무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온도에 너무 민감해서 더우면 녹아내리고 추우면 얼어서 유리처럼 깨져버렸거든요. 이 때문에 여름철엔 고무 신발이나 코트가 녹아버려 반품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창고 문을 연 매니저는 경악하고 맙니다. 최신 제품 대신 지독한 악취와 함께 녹아내린 고무 반죽이 창고 전체를 뒤덮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냄새가 심했는지 밤몰래 땅에 묻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고무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던 그때 찰스라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이미 파산해서 빚더미에 앉아있던 그는 고무 구명조끼를 보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매니저를 찾아온 건데요. 매니저는 그의 아이디어에 감탄했지만 썩어가는 고무 창고를 보여주며 거절합니다. 고무는 잠재력이 크지만 지금처럼 쉽게 변하는 성질이 문제였던 거죠. 빙판 위에서 팽이처럼 돌고 있는 총알을 본다면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적절한 각도로 발사된 총알이 매끄러운 얼음 표면에 부딪히면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총알의 뜨거운 열기가 얼음을 아주 미세하게 녹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막을 만드는데요. 이 물층이 마찰을 없애주는 윤활제 역할을 하면서 총알이 몇 분 동안이나 멈추지 않고 계속 돌게 됩니다. 문제는 이 상태의 총알이 여전히 수백 도의 고온인데다 수천 RPM으로 무섭게 회전하고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손가락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원형 톱이나 다름없습니다. 호기심에 만졌다간 큰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그냥 눈으로만 구경하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끄럽고 반사율이 높은 거울을 소개합니다. 냉장고 표면이 매끄럽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울퉁불퉁합니다. 하지만 이 거울은 일반 거울보다 수천 배 더 매끄럽게 깎여 있는데요. 돌기 부분이 고작 원자 몇 개 두께밖에 안 됩니다. 무게는 40kg이나 됩니다. 보통 화장실 거울의 반사율이 90% 정도라면 이 거울은 빛의 99.99%를 반사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거울인데 앞이 훤히 비칩니다. 반사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수십 겹의 특수 코팅을 입혔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거울은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이 아니라 적외선을 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한 실험에 쓰이는 장비 중 하나죠. 흰머리는 절대 뽑지 마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흰머리를 뽑는다고 해서 새로 나는 흰머리가 멈추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흰머리 자체가 아니라 색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된 두피 속 세포인데요. 게다가 머리를 계속 뽑으면 모낭이 영구적으로 손상돼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머리를 발견하면 참지 못하고 뽑게 되죠. 긴 머리라면 빗으로 정리해 하나씩 골라 뽑을 수 있지만 짧은 머리는 흰 가닥만 구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한 소년이 거대한 바퀴앞을 향해 계속해서 고인목을 넣고 있습니다. 한순간만 잘못돼도 그 자리에서 깔려버릴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죠. 하지만 이 행동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 타밀나두주에서 열리는 전통 축제에서는 인도에서도 손꼽힌 초대형 수레가 등장합니다. 그 위에는 거대한 구조물이 세워져 있어 총 무게는 무려 300톤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거대한 수레에 제동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절하려면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바퀴 아래에 고인목을 밀어 넣어야만 합니다. 이 소녀는 오래전부터 거대한 눈성을 짓는 꿈을 꿔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인터넷을 깜짝 놀라게 했죠. 먼저 건설할 부지를 평평하게 정리한 뒤 자신이 만든 틀을 이용해 거대한 눈블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줄을 이용해 건물의 외곽을 표시하고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작업을 혼자 해냈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더욱 높아졌고 전기톱을 이용해 눈성의 입구를 정교하게 잘라내고 난 뒤 입구를 다듬어 더욱 아름답게 완성했죠. 남은 눈 블록으로는 성의 양쪽에 2개의 탑을 세웠습니다. 블록을 차곡차곡 쌓고 모서리는 하나하나 둥글게 다듬었는데요. 지붕은 굵은 나무 기둥으로 보강한 뒤 다시 눈 블록으로 덮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 내부 공간까지 완성하면 혼자서 만든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놀라운 결과물이 됩니다. 이 아티스트에게 캔버스는 종이가 아니라 거대한 조각판입니다. 붓은 거들 뿐 거대한 나이프와 스펀지로 물감을 깎아내는데 말 그대로 물감 덩어리를 으깨고 펴바르는 과정이 반복되죠. 처음엔 대체 뭘 만드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난해해 보이지만 작업이 끝난 뒤 카메라가 줌아웃을 하는 순간 전율이 돋습니다. 거친 물감결들이 모여 완벽한 잔디가 되고 스키 슬로프가 되거든요. 투박함 속에 숨겨진 이 정교한 설계와 압도적인 스케일, 이게 진짜 우리가 예술에 열광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한 사업가가 결혼식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나비 모양의 드론이 하늘을 날아 신랑 신부에게 반지를 직접 전달해 주는데요. 하객들은 이 장면을 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감성적 가치는 최고인데 경쟁자는 거의 없고 신랑 신부들은 프리미엄 가격도 흔쾌히 지불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서비스가 아직 우리나라에 없다면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에 따라 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하의 날씨에 풍선에다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뿌려진 물방울이 차가운 풍선 표면에 닿자마자 순식간에 얼어붙으면서 얇은 얼음막이 만들어지는데요. 계속해서 물을 뿌려주면
두면 얼음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풍선 모양 그대로 단단한 얼음 껍데기가 완성됩니다. 얼음이 충분히 두꺼워지면 풍선을 터뜨려서 빼내면 속이 텅 빈 얼음 공간이 남게 되는데요. 여기에 불을 켜서 넣으면 얼음 속에 갇혀있던 작은 공기 방울들이 빛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투명한 얼음 껍질이 환하게 빛나는 겨울 등불로 변신합니다. 충격적인 순간입니다. 비행기 창문에 금이가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 비행기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객실 압력이 빠지면서 사람들이 영화처럼 밖으로 빨려나갈 거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비행기가 얼마나 높이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날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놀랍게도 소형 비행기는 창문을 완전히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손이나 발을 밖으로 내밀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타는 여객기는 안전을 위해 이중 유리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안쪽 유리만 깨졌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순간입니다. 비행기 창문에 금이가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 비행기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객실 압력이 빠지면서 사람들이 영화처럼 밖으로 빨려나갈 거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비행기가 얼마나 높이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날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놀랍게도 소형 비행기는 창문을 완전히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손이나 발을 밖으로 내밀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타는 여객기는 안전을 위해 이중 유리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안쪽 유리만 깨졌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알루미늄 위에 수은을 한 방울 떨어뜨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섬유처럼 생긴 물체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계속해서 자라나는 이 신기한 현상.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수은을 비행기에 절대 가져갈 수 없는 이유인데요. 비행기 동체에 쓰일 만큼 단단한 알루미늄은 표면에 산화막이라는 보호막을 만들어 내부를 지키는데요. 하지만 수은은 이 보호막을 뚫고 들어가 아말감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공기와 만나는 순간 화학 반응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면서 결국 수은이 모두 날아가거나 알루미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반응이 지속됩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관객들이 전부 정지해 있는데요. 이것은 마네킹 챌린지라는 퍼포먼스입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임을 멈춰서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단순히 멈춰있기만 하면 되니까 쉬워 보이지만 카메라맨이 오케이 사인을 줄 때까지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상한 자세로 멈춰있는 사람들은 꽤 힘들어 보입니다. 카메라맨이 오케이 사인을 주는 순간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 남성이 자신이 키우는 물고기에게 운명을 선택하겠습니다. 바로 두 개의 길을 만들어준 건데요. 한쪽 길은 석쇠로 직행하는 길이고 다른 한쪽 길은 안전한 물통으로 가는 길입니다. 처음엔 물고기가 석쇠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마지막 순간 방향을 돌려 물통 쪽으로 향했고 결국 이 물고기는 오늘 하루를 더 살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단순한 그림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그림의 가격은 상상도 못할 수준입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된 도트 아트 작가 노즈 바커. 그의 작품은 오직 하나의 작은 점에서 시작됩니다. 그 점 주변에 또 다른 점을 음악처럼 리듬을 타듯 인내심 있게 하나씩 찍어 나가죠. 그러다 보면 수천 개의 점들이 모여 마치 하나의 세계 같은 이미지가 완성됩니다. 한 레이어가 끝나면 표면을 살짝 눌러 정리하고 레이어를 다시 쌓습니다. 이 과정을 수십 번 반복. 점 위에 점, 레이어 위에 레이어.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무려 2달 이상. 완성된 그림은 그의 공식 웹사이트에 올라가고 가격은 무려 약 1,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저 펜 하나로 도시를 그리는 끈기의 끝판왕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물론 저 수많은 건물들을 손으로 다 그렸다는 것도 기절할 노릇이지만 진짜 반전은 그가 펜을 내려놓고 스타일러스 펜을 잡았을 때 일어납니다. 흑백의 캔버스 위에 노란색 빛이 닿자마자 도시는 깨어나기 시작하고 가장 어두웠던 골목길까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 차버리는데 이건 단순히 색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림에 시간을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아날로그의 정교함과 디지털의 감성이 만났을 때 비로소 이 도시는 완벽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저 펜 하나로 도시를 그리는 끈기의 끝판왕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물론 저 수많은 건물들을 손으로 다 그렸다는 것도 기절할 노릇이지만 진짜 반전은 그가 펜을 내려놓고 스타일러스 펜을 잡았을 때 일어납니다. 흑백의 캔버스 위에 노란색 빛이 닿자마자 도시는 깨어나기 시작하고 가장 어두웠던 골목길까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 차버리는데 이건 단순히 색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림에 시간을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아날로그의 정교함과 디지털의 감성이 만났을 때 비로소 이 도시는 완벽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디자이너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인구 3억의 인도네시아에서는 남들과 다른 개성 넘치는 사인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특이하고 화려한 사인이 필요해지면서 디자이너들은 결국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사인 디자인은 완전히 과도해져 버렸는데요. 놀랍게도 인도네시아에서 사인은 그냥 서명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드러내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러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금붕어 어항을 청소하는 방법이 충격적입니다. 금붕어가 들어있는 어항물을 통째로 배수구에 부어버리는데요. 순식간에 금붕어들이 배수구 속으로 쭉쭉 빨려 들어갑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항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시작하는데요. 게다가 새물은 수돗물을 바로 넣어줍니다. 배수구 문을 열자 놀랍게도 싱크대 안에서 금붕어들이 멀쩡하게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란 건 바로 물 때문입니다. 한국의 수돗물에는 염소가 들어있어 금붕어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이 집에서는 배수 시스템이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뒤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처음 보면 단순한 편집 트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영상의 비밀은 편집이 아닙니다. 이 남성은 실제로 복잡한 거리에서 뒤로 걷는 연습을 수없이 반복했는데요. 영상을 뒤집는 순간 이 남성만 정상적으로 걸어가고 주변 사람들은 전부 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뒤로 걷기를 완벽하게 익힌 후 심지어 말까지 거꾸로 하는 기술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봤을 때 이 남성이 그림을 그리는 건지 장난을 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검은 캔버스 위에 사람 2명을 눕혀놓더니 그 위로 여러 가지 색이 담긴 트레이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체 뭘 하려는 건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손에 든 건 붓이 아니라 집에서 바닥 닦을 때 쓰는 긴 대걸레였습니다. 이 대걸레를 마치 붓처럼 휘두르며 쏟아진 물감을 밀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중간중간 집에 있는 생활용품까지 도구로 사용합니다. 진짜 미친 건 이 사람이 붓을 거의 손에 대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런데 완성된 결과물을 보는 순간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캔버스 위에 거대한 정글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이클 경기 역사에는 소형 모터를 숨겨온 기막힌 부정행위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초기 수법은 손전등 크기만한 모터를 자전거 프레임 하단부인 보텀 브레킷 속에 숨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모터가 가동되는 순간 내부 기어가 크랭크를 강제로 회전시켜 폭발적인 가속력을 만들어냅니다.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는 프레임 파이프 안이나 평범한 물통으로 교묘하게 위장했습니다. 선수들은 핸들에 숨겨둔 버튼을 눌러 모터를 켰고 때로는 도로변의 공범이 원격 제어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 치밀한 수법은 오랜 시간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사고 현장에서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선수가 넘어져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자전거 뒷바퀴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회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입니다. 이후 기술은 더욱 진화하여 이제는 모터 대신 휠 내부에 자석을 심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프레임 곳곳에 숨겨진 코일에 전기를 흘려 자기력을 발생시키면 휠이 스스로 앞으로 나아간 원리입니다. 이론상 시속 100km에 육박하는 속도까지 낼 수 있는 이 수법은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가장 교묘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도 전혀 빛을 반사하지 않는 이 기묘한 자동차의 정체를 아십니까? 이 차는 빛의 99%를 흡수해 극도로 어둡게 보이는 우주에서 가장 검은 색상인 반타블랙으로 도색되었습니다. 이 색상은 일반적인 상점에서 절대 구매할 수 없는데 제조사가 오직 승인된 특수 프로젝트에만 사용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버거킹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요. 잠깐 맥도날드에 다녀올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난인지 해킹인지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는데요. 놀랍게도 이 모든 건 치밀하게 계획된 마케팅 작전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버거킹은 패스트푸드 역사상 가장 도발적인 캠페인을 시작하는데요. 간판 메뉴인 와퍼를 한국 돈으로 약 13원에 판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버거킹 앱의 위치 정보를 켜고 맥도날드 매장 반경 180m 안에 들어가야만 주문이 가능했습니다. 이 천재적인 캠페인은 대성공을 거두면서 버거킹 앱은 미국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는데요. 경쟁사의 매장을 자신의 마케팅 무대로 바꿔버린 버거킹의 전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썩은 레몬 한 개가 신선한 레몬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사람 대신 레몬을 의자 위에 나란히 앉히고 썩은 레몬과 신선한 레몬을 바짝 붙여놓은 채 방치 실험을 시작하는데요. 며칠이 지나도 놀랍게도 옆에 있는 신선한 레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썩은 레몬의 부패가 옆에 있는 신선한 레몬으로 번지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도 2주가 지나자 부패는 순식간에 전염되면서 두 번째 신선한 레몬마저 완전히 썩어버리고 맙니다. 이 실험이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도 똑같기 때문인데요.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도 모르게 나를 서서히 좀먹기 시작합니다. 나쁜 환경과 인간관계로부터 지금 당장 거리를 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마스크를 벗은 남성의 입가가 충격적인 상태로 드러났는데요.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모두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전날 화제의 크리에이터와 차 안에서 만남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입맞춤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 뭔가 이상함을 느낀 남성은 계속 입가를 만지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 패닉 상태가 영상에 그대로 찍혀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방송에서 마스크를 벗자 입가가 눈에 띄게 부어있는 충격적인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결국 접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알았습니다. 멀쩡한 검은색 캔버스에 다짜고짜 물감 폭탄을 집어던집니다. 형광 핑크빛 안료가 사방으로 거칠게 터져나가는데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캔버스로 다가간 여성은 붓도 없이 맨손으로 물감을 비비기 시작하죠. 이건 잭슨 폴록의 드리핑 기법을 넘어선 현대의 액션 페인팅 퍼포먼스입니다. 물감이 가득 든 손을 고속으로 충돌시켜 인위적인 파열을 유도한 건데요. 이 찰나의 폭발에서 생겨난 막대한 운동 에너지가 예측 불가능한 스플래시 흔적을 남기게 되죠. 손의 압력과 둥근 궤적이 물감에 전단 응력을 가하면서 무질서한 파편들을 나선형으로 통제하는데요. 점성이 강한 아크릴 유체들이 즉각적으로 섞이지 않고 층류를 이루며 겹겹이 쌓여가는 거죠. 마치 우주의 블랙홀이나 깊은 은하수를 맨손으로 빚어내는 듯한 경이로운 시각적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사방으로 튀어버린 극악의 페인트 자국을 청소하는 건 엄청난 고통이라고 하네요.
3개인지 4개인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종이에 직육면체의 막대를 그렸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왼쪽은 4개인데 오른쪽은 3개라는 것. 이건 불가능한 삼지창이라 불리는 착시 현상인데요. 우리 뇌가 평면을 입체로 착각해서 오류를 내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정상 같지만 전체를 보면 말이 안 되는 구조죠. 시각 피질이 선과 음영의 규칙에 속아버리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역대급 착시라고 하네요. 단언컨대 이건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디테일의 끝입니다. 금속의 차가움을 종이 위에 박제해버린 천재적인 결과물이죠.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가루를 바르고 연필로 경계를 나누고 면봉으로 문지르는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숨겨진 광기 어린 집착을 보셔야 합니다. 빛이 반사되는 그 찰나의 순간을 금색과 은색의 조합으로 완벽하게 재현했는데 스크린에서 튀어나온 터미네이터라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단순히 잘 그린 그림을 넘어서 시각적 충격을 선사하는 이 예술.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절대 종이라고 믿지 못할 겁니다. 유럽 트램 운전사들이 절대로 화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도 아슬아슬하게 옆을 스쳐가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는데요. 심지어 선로를 통째로 막아버려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갑니다. 놀랍게도 트램은 구조 자체가 급하게 방향을 틀거나 급브레이크를 거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램에게는 절대적인 통행 우선권이 주어지는데요. 신호만 제대로 지키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사고의 책임은 무조건 상대 차량에 있게 됩니다. 즉 화를 낼 이유가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우울증 직전이라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 건축 현장에서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되면서 결국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일본으로 오는 기능 실습생 대부분은 돈을 벌겠다는 꿈 하나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인데요. 정작 도착해보면 일본인들이 기피하는 힘든 육체 노동만 배정받게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른 선택지 없이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물가 폭등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는데요.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는커녕 한 달 내내 일해도 손에 쥐는 건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인데요. 절약한다고 점심을 과자 한 봉지로 때우다가 결국 눈물을 쏟고 맙니다. 이게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이건 각진나무를 매끈한 원통으로 바꿔주는 지그인데요. 전동 드릴에 사각각재를 단단히 고정해줍니다. 회전시키며 톱날 사이로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날카로운 톱날들이 각재의 모서리를 순식간에 깎아내죠. 시중에서 파는 비싼 원형 다워를 살 필요가 전혀 없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사용된 공구들은 또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먼저 자투리 나무 위에 공구들을 간격 맞춰 올려두고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이제 마킹된 위치에 드릴로 구멍을 뻥뻥 뚫어줍니다. 구멍의 입구 쪽을 톱으로 살짝 잘라내서 틈을 만들어주죠. 스프레이를 지워주고 벽에 고정만 하면 끝입니다. 이 틈 사이로 드라이버를 하나씩 툭툭 끼워보세요. 찾기도 쉽고 보기에도 너무 예쁜 거치대가 완성됩니다. 이탈리아계 미국인이 만드는 아침 초코빵이 세계 최고라는 말 진짜일까요? 놀랍게도 버터를 전혀 쓰지 않은 초콜릿 반죽을 얇게 늘려 펴주는데요. 첫 번째 반죽이 어느 정도 굳으면 반죽을 조심스럽게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반죽이 굳기 전 한 초콜릿과 딸기를 통째로 넣어버리는데요. 뒤집개로 잡아두었던 반죽을 샌드위치처럼 위아래로 감싸줍니다. 이제 내부의 초콜릿이 천천히 녹기 시작하는데 동시에 바깥 반죽이 완전히 밀봉되면서 딸기향 가득한 녹진한 초콜릿이 빵 안에 그대로 가두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미줄을 보면 바로 떼어버리는데요. 이게 수십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지금 보시는 건 거미줄 보존 예술이라고 합니다. 먼저 빈 거미줄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가볍게 뿌리는데요. 거미줄에 미세한 실 조직에 색을 입히는 겁니다. 그 다음 접착제를 뿌린 검은 캔버스를 뒤에 밀착시키죠. 이렇게 하면 거미가 만든 정교한 패턴이 그대로 옮겨집니다. 자연이 만든 완벽한 기하학적 문양이 완성되는데요. 해외에서는 이 작품 하나가 수백 달러에 거래됩니다. 재료비는 거의 들지 않지만 희소성이 엄청나죠. 거미를 해치지 않고 버려진 집만 사용하는 게 규칙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천연 예술품이라고 하네요. 영하 86도 냉동고에서 꺼낸 커피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새하얗게 얼어붙은 글라스에 뜨거운 에스프레소와 우유를 부어놨는데요. 뜨거운 커피를 부어도 글라스가 전혀 녹지 않고 그 냉기에 커피 자체가 순식간에 샤베트처럼 굳어버립니다. 바로 영하 86도 더티 커피인데요. 너무 차가운 나머지 액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떠먹는 커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극한 체험이 일본 카페에서도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영하 85도로 세팅된 전용 냉동고에서 꺼내는 이 커피, 일본에서 가장 차가운 커피라 불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550엔 균일가로 다양한 마이너스 메뉴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카페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영하 86도의 커피의 맛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고대 인도 전사들이 전장에서 무적이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가다라고 불리는 이 무기는 전설적인 영웅 하누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머리 부분을 원형으로 휘두르면 압도적인 회전력이 발생하죠.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적의 갑옷을 박살낼 정도의 파괴력입니다. 하지만 이 무기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용자에게 초인적인 힘을 강제로 주입하는 것이죠. 엄청난 무게와 원심력을 통제하려면 악력과 어깨, 코어까지 전신 근육을 하나로 연결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고대 무기는 강인한 신체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스틸 메이스 운동으로 진화했습니다. 제왕절개 과정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교육용 모형입니다. 치골 위쪽을 약 15cm 가로로 절개하면 세로 절개보다 흉터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부를 열면 나타나는 지방층과 근육을 지나 더 깊숙이 메스를 넣습니다. 드디어 분홍색 막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아기가 머무는 공간인 자궁입니다. 실제 수술에서는 메스를 조금만 사용한 뒤 손으로 부드럽게 벌리는 둔적 확장 기법을 활용합니다.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요. 모형을 통해 어깨나 머리가 걸리기 쉬운 여가 출산 상황까지 정교하게 재현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위험한 대회 치즈롤링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시속 110km로 낙하하는 4kg짜리 치즈를 잡으세요. 정상적으로 언덕을 뛰어내려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구르고 공중제비는 기본 옵션이죠. 경사 45도, 수직에 가까운 언덕, 추락하는 수준이라 매년 골절과 탈구가 속출합니다. 목숨 걸고 1등하면 주는 상품은 방금 쫓아온 그 치즈 한 덩이가 끝입니다. 영국인들의 광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남성이 만든 주방 서랍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봐도 뭔가 특이하게 만든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그냥 실수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일부러 사선으로 기울여 만든 경사형 서랍이었는데요. 여단건 일반 서랍과 완전히 똑같고 오히려 안쪽 물건이 한눈에 보여 꺼내기가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비스듬한 서랍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주방에도 달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덴마크 브랜드는 천재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매일 품절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타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비결은 언제든 탈부착이 가능한 모듈형 타일입니다. 시공 과정에서 먼지가 날리거나 바닥이 망가질 걱정도 없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면 테이프로 베이스를 고정하고 그 위에 타일을 끼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단 몇 분이면 공간을 완전히 새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집 구조를 바꾸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이 여성은 출시와 동시에 완판을 기록 중인 사업 아이템을 개발했습니다. 평범한 구두를 파는 대신 여성들이 겪는 불편함에 집중했죠. 비결은 접이식 힐입니다. 필요할 때 뒷굽을 접으면 즉시 편안한 단화로 변신합니다. 가격은 한 켤레에 약 40만 원이지만 나오자마자 품절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딱따구리가 나무에 머리를 박는 힘은 사람을 단번에 기절시킬 정도로 강력합니다. 저장해둔 도토리가 마르면서 부피가 줄어들면 더 작은 구멍으로 일일이 옮기는 작업까지 수행하죠. 이때 굶주린 다람쥐가 주인 없는 나무를 발견하고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단단한 나무를 박살내는 불의의 공격을 견뎌낼 피부가 없다면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교훈을 얻지 못한 다람쥐에게는 딱따구리가 직접 매운맛을 보여줄 테니까요. 이 목수는 오랫동안 스케치북에만 머물던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현실에 옮겼습니다. 공방에 굴러다니던 월넛 자투리들을 모아 쌓고 깎고 다듬는 과정을 반복했죠. 뉴욕으로 떠나는 여동생을 위해 만든 이 깜짝 선물에 맨해튼 테이블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작은 테이블이 목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작품을 본 한 고객이 분재나무를 닮은 대형 식탁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136kg에 달하는 거대한 월넛 덩어리를 깎아 원하는 형태를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습니다. 이 제작 과정은 SNS에서 조회수 3천만 회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광산 트럭 뒤에 철사슬이 매달려 있는 걸 본 적 있나요? 단순히 장식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거대 트럭들은 바퀴가 2개씩 붙어있는 더블 타이어 구조를 사용합니다. 문제는 돌이 많은 광산도로를 달릴 때 타이어 사이 틈새에 커다란 돌이 자주 끼인다는 점이죠. 돌이 박힌 채 계속 주행하면 타이어가 변형되거나 심한 경우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슬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퀴가 회전할 때마다 사슬이 타이어 틈새를 흔들며 지나갑니다. 끼어있는 돌을 깨뜨리거나 밖으로 튕겨내어 타이어 안쪽으로 깊숙이 박히는 걸 방지하죠. 작은 사슬 하나가 수천만 원짜리 타이어와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셈입니다. 주방에서 매일 쓰는 나무 도마, 사실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플라스틱 도마에 칼을 긁으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안전한 소재를 찾기 위해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유리 도마는 실험실 검사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무 도마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내부 깊숙이 파고든 세균은 절대 제거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플라스틱 도마보다 세균 수치가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15시간 근무를 마치고 겨우 집에 돌아온 남편이 있습니다. 온몸에 피로가 쌓여 소파에 쓰러지고 싶은 그 순간인데요. 그런데 아내가 외식하자며 그대로 밖으로 끌고 나가버립니다. 남편의 표정을 본 사람들은 모두 한마디씩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요. 세상 모든 직장인들이 공감할 그 표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본 얼굴, 안각구도를 그릴 때 왜 항상 이상하게 나오는지 이유를 아시나요? 사실 원인은 단순합니다. 감으로 선부터 긋기 때문인데요. 얼굴을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인 면면으로 먼저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가로 세로 중심선 하나만 먼저 잡아도 이후 과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각에서는 턱이 얼굴 가장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입과 턱 라인을 먼저 결정해줍니다. 이 두 기준선이 잡히면 그 사이를 채우듯 윤곽선을 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목은 중심선을 그대로 연장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윤곽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안각구도에서만 생기는 턱 아래 그림자를 살짝 넣어주면 입체감이 살아나면서 선화가 완성됩니다. 따라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한 병사가 살아있는 닭을 배낭에 묶어 전선으로 향했는데요. 식량으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닭은 독가스를 감지하는 생체 경보기였는데요. 당시 참호전에서 독가스는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닭은 사람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독가스를 감지할 수 있었는데요. 닭이 갑자기 기침을 하거나 경련을 일으키거나 쓰러지면 공기 중에 독가스가 퍼졌다는 신호였습니다. 병사들은 그 즉시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작은 닭 한 마리 덕분에 소대 전체가 목숨을 건진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두운 방을 그린 그림 위를 예리한 아트나이프가 지나갑니다. 자세히 보면 종이를 찢는 게 아니라 얇은 테이프를 벗겨내고 있죠. 이것은 빛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스킹 기법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 빛이 들어오는 자리에 미리 테이프를 붙여둔 건데요. 검은 잉크로 주변을 모두 칠한 뒤 마지막에 테이프를 떼어내는 방식을 사용하죠. 테이프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원래 종이의 순백색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완전한 흑과 백의 극단적인 대비가 뇌를 착각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인데요. 흰 잉크를 덧칠하는 것보다 경계선이 훨씬 날카로워져
진짜 빛이 쏟아지는 듯한 착시를 일으킵니다. 칼의 각도가 조금만 어긋나도 도화지가 찢어져 모든 작업이 물거품이 되죠. 수많은 시간과 고도의 집중력이 만들어낸 완벽한 빛의 예술입니다. 미국에서 닭농장 하나로 프리미엄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농부가 있는데요. 닭들은 매일 새로운 풀밭으로 옮겨지는 이동식 닭장에서 자라는데 닭들이 야생에 가까운 자연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거죠. 항생제도 GMO도 전혀 넣지 않고 오직 깨끗하고 건강한 고기만 낳는다는 건데요. 동물 복지와 환경까지 챙기는 방식이라 소비자들도 기꺼이 프리미엄 가격을 내고 있다고 하네요. 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이 여성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캔버스를 채워나갔기 때문인데요. 낡은 밧줄, 부서진 판지, 집에서 굴러다니던 자투리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도 이게 뭔지 알 수 없었는데요. 보는 사람마다 이거 뭐가 나오는 거지? 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그 뒤죽박죽인 배경 위에 날카로운 올빼미의 윤곽선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얇은 붓 하나로 올빼미의 눈에 강렬한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배경에는 사슴 한 마리, 여우 한 마리, 귀여운 라쿤까지 등장하는 숲속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완성된 작품을 본 모든 사람들은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쓰레기처럼 보이던 재료들이 단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하는 이 순간, 여러분은 예술의 어떤 가능성을 느끼셨나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아카데미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두 친구가 디즈니 파크에서 30분 안에 캐릭터를 그리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요. 한 명은 강사의 설명을 따라 열심히 그리고 있었지만 다른 한 명은 알고 보니 프로 작가였습니다. 강사의 지시를 따르는 대신 디즈니 캐릭터를 완전히 다크 버전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강사가 모두에게 결과물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 작가는 당당하게 자신의 어두운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그 순간 강사는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심지어 수업이 끝난 후 자신의 자리로 불러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두 버전 중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이 곤충은 자기 몸보다 훨씬 긴 날개가 평소에는 여간 거추장스러운 게 아닙니다. 비행할 때 아주 유용하지만 좁은 틈새를 기어다니기 위해서는 이 날개를 완벽하게 숨겨야만 하는데요. 먼저 배끝을 유연하게 들어 올리더니 엉덩이를 상하좌우로 흔들며 날개를 안쪽으로 쓸어담기 시작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신나게 춤을 추는 줄 알지만 사실은 아주 정교한 수납 공정을 수행 중인 건데요. 마치 거대한 텐트를 손바닥만한 가방에 순식간에 구겨 넣듯 긴 속날개를 짧은 딱진 날개 밑으로 뚝딱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날개막에 설계된 정교한 접이선과 엄청난 탄성인데 수만 번을 반복해서 접고 펴도 절대 찢어지지 않는 이 내구성은 인간 엔지니어도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죠. 껍질을 짧게 만들어 방어력을 포기한 대신 0.1초 만에 날개를 펴고 탈출할 수 있는 극강의 기동성을 얻게 된 거죠. 자연이 설계한 이 완벽한 접이식 날개 메커니즘 정말 상상 이상이지 않나요? 밀라노 올림픽에서 검지손가락 하나만 집중 단련하는 기이한 훈련이 포착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캐나다 컬링 대표팀의 비디오 판정으로 전 세계에 공개되고 맙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경기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검지 더블 터치 반칙 기술이었는데요. 한 손에는 도구를 쥐고 미세한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컬링 빙판 상태를 관리하는 숙련된 아이스 테크니션의 동작처럼 보였지만 놀랍게도 빙판에 영향을 주는 반칙 행위였습니다. 결국 이 미세한 손동작이 빙판에 선을 그어 경기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장면을 보고 즉시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길을 걷다 우연히 발견한 이 의문의 빨간 상자. 상자를 열고 노란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용물이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뿌옇고 흐릿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회전이 일정 속도에 도달하는 순간 정말 마법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흐릿했던 잔상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정교한 예술 작품이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나거든요. 착시 현상을 이용해 만든 이 신기한 길거리 예술. 실제로 보면 정말 넋을 놓고 보게 될 것 같네요. 영국이나 유럽의 고풍스러운 건물 지붕을 자세히 보면 곳곳에 판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이 금속의 정체는 바로 납입니다. 사실 납은 아주 오랫동안 지붕의 방수나 마감을 책임져온 유럽 건축의 숨은 공신인데요.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을 정도로 내구성이 엄청나서 습기나 부식은 물론 유럽의 험한 날씨도 완벽하게 견뎌냅니다. 주로 굴뚝 주변이나 지붕 틈새를 메우는 데 쓰이는데 워낙 부드러워서 복잡한 모서리에도 빈틈없이 착 달라붙거든요. 다만 납 자체에 독성이 있다 보니 지금은 아주 엄격한 규제 아래에서만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 거북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데요. 주인에게는 진짜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려 30년 넘게 함께한 거북이였고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아 3대에 걸쳐 사랑받아온 소중한 존재였는데요.
놀랍게도 오랜 세월 함께한 거북이가 오랜 나이로 자연스럽게 곁을 떠나자 주인은 도저히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영구보존 전문가를 찾아가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다듬은 뒤 살아있을 때 모습 그대로 재현하는 작업을 맡겼는데요. 심지어 눈까지 섬세하게 되살려 살아있을 때의 표정 그대로 만들어냈습니다. 완성된 모습은 가장 행복했던 시절과 똑같았고 주인은 이제 소중한 친구를 영원히 곁에 둘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정시비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한 수학 강사가 세상에서 가장 쉽게 이해시키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먼저 정시비각형을 12등분으로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각 변의 바깥쪽으로 정삼각형을 하나씩 만들어줍니다. 그다음 꼭지점과 중심을 연결하는 보조선을 그어주는데요. 안쪽 방사형 도형은 주황색으로 바깥쪽, 정삼각형은 파란색으로 칠해서 구분이 쉽도록 만들어줍니다. 놀랍게도 이 도형의 4분의 1만 잘라내서 분해한 뒤 조각들을 재조립하면 3개의 완벽한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마법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때 꼭지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정시비각형의 넓이는 3r제곱이라는 깔끔한 공식이 완성됩니다. 선 안에 머무르는 걸 거부하는 이 예술가. 하지만 그럴수록 작품은 훨씬 더 경이로워지는데요. 프레임 경계를 부숴서 미끄럼틀을 만들거나 유리에 금을 내서 소년이 그네를 타는 것처럼 연출하죠. 심지어 종이를 라이터로 직접 태워서 세상에 하나뿐인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가끔은 그림을 프레임 밖으로 확장해 현실 세계와 소통하는 듯한 착각을 주는데요. 하지만 진짜 압권은 따로 있습니다. 테이프 하나로 입체감을 극대화하거나 종이를 직접 변형해 깊이감을 만들어내죠. 특히 제 최애 장면은 바로 마지막 기술입니다. 작품 전체를 반으로 잘라 완벽한 대칭을 만들더니 한 작품 안에 높낮이를 만들고 귀퉁이를 잘라낸 뒤 토치로 불을 붙입니다. 그 불에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작품을 완성하는 건데 이 정도면 예술을 넘어 하나의 퍼포먼스나 다름없네요. 밤에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빛과 그림자만으로 마법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는데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완성된 스케치를 투명한 비닐 안에 넣어줍니다. 가는 펜과 아크릴 마커를 사용해서 비닐 위에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이제 비닐 안쪽에 검은색 종이를 한 장 넣어줍니다. 그러면 낮에는 보이지 않던 그림이 어두운 배경 위에서 선명하게 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 노란색 종이 위에 랜턴 모양을 그려서 오려줍니다. 완성된 랜턴을 비닐 안에 넣으면 어두운 밤에도 빛나는 마법 같은 그림이 탄생합니다. 빛과 그림자의 원리를 활용한 이 간단한 방법으로 누구나 감성적인 야간 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글씨만 쓰는 이 흔한 볼펜으로 이런 그림이 가능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사용한 도구는 단 하나, 파란색 볼펜뿐입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의 이 아티스트는 오직 볼펜 한 자루로 초현실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인데요. 얼굴의 피부결과 미세한 모공, 그리고 빛과 그림자의 경계까지 한 올 한 올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놓인 구겨진 신문지의 주름과 인쇄된 글씨의 두께, 심지어 종이가 살짝 비치는 투명감까지 실제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작품이 단 한 자루의 파란 볼펜 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수십 시간의 작업이 단 1초 만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극한의 집중력이 만들어낸 믿을 수 없는 예술 작품입니다. 일반 도로 위로 경비행기 한 대가 초저공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중앙분리대 위에 착륙하는가 싶더니 옆에 주차된 차량에 날개가 걸리면서 그대로 충돌하고 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이런 상황이 미국에서는 일상다반사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조종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데요. 대도시를 제외하면 비행 가능 구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개인 소유 경비행기 등록 대수만 무려 20만 대가 넘는 세계 최대의 경비행기 대국인데요. 그만큼 하늘을 날아다니는 경비행기가 많다 보니 엔진 고장으로 인한 긴급 착륙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놀라운 점은 긴급 착륙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도 비교적 안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입 먹자마자 사람들이 바로 뱉어버리는 충격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호주에서 국민 음식으로 불리는 베지마이트라는 발효식품인데요. 처음 먹는 사람에게 그 맛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독특한 쓴맛에 엄청나게 짠맛이 강해서 비유하자면 간장을 몇 배로 농축시킨 것 같은 맛인데요. 호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먹어왔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풍미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한 입만 먹어도 얼굴이 일그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베지마이트를 맛있게 먹는 비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버터를 듬뿍 바른 빵 위에 아주 소량만 얇게 펴바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강렬했던 향이 적절한 풍미로 바뀌면서 의외로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잘 모르고 한 번에 많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강렬한 맛에 압도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베지마이트를 한번 도전해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건 기사들을 생포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안전한 중세 무기입니다.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죠. 목이나 팔다리에 걸리도록 가시가 돌리는 원형 칼라가 달려있었고 한번 다치면 되돌릴 수 없는 스프링식 금속 장치가 상대를 붙잡았습니다. 또 긴 사슬 구조로 기갑을 입은 기사를 말 위에서 끌어내릴 수 있도록 설계됐죠. 사실 이 무기에는 믿기 힘든 현대적 변신이 숨어 있습니다. 특별한 훈련치도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힘을 맞춰 당겨야 해서 한 명이라도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상대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충격을 줄이기 위해 패딩 처리된 재질이 사용되었고 팔다리에 감아당기면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려 바닥으로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공사 작업이 검사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실 시공을 마치면 바닥 경사를 확인하기 위해 구슬을 흩뿌립니다. 모든 구슬이 배수구 쪽으로 굴러가면 물이 자연스럽게 잘 빠진다는 뜻이고 단 하나라도 중간에 멈추면 경사가 완벽하지 않다는 의미죠. 그 경우 다시 손봐야 합니다.
GTA6를 기다리다 지쳐버린 그는 결국 PS5에 직접 커스텀 아트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의 예술적 재능만큼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레한드로. 헤비바디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 캐릭터를 그린 뒤 명암을 섬세하게 쌓아 올려 깊이감과 대비를 더합니다. PS5에 부술된 아티스트 중 가장 재능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게임사도 좀 보고 배워야 할 듯합니다. 스페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길거리 챌린지가 있습니다. 철판 위에 놓인 카라멜 푸딩을 무너지지 않게 통째로 용기에 옮기면 무료로 가져갈 수 있지만 실패하면 정상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겉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막상 도전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푸딩에 나이프를 넣고 힘을 주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뜨려버리죠. 사실 이 챌린지는 힘으로 한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나이프를 비스듬히 넣은 뒤 손목을 가볍게 튕기듯 들어올리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여기에 용기를 살짝 받쳐주면 훨씬 부드럽게 옮길 수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에 큰 얼음을 넣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요. 국물에 기름이 둥둥 떠다닐 때 얼음을 넣으면 얼음 표면에 닿는 뜨거웠던 기름은 급속도로 냉각이 됩니다. 그 상태로 얼음을 꺼내면 음식에 기름이 따라 올라오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뜨거운 음식에 들어가는 순간 녹기 때문에 기름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음식이 싱거워진다고 합니다.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에게 완벽하게 맞은 것처럼 보였지만 놀랍게도 공이 방망이를 그대로 통과하는데요. 이건 완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과 방망이를 단단한 물체라고 생각하지만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자 사이에는 거대한 빈 공간이 존재하는데요. 아주 낮은 확률로 원자끼리 충돌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버리는 양자 터널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하는 수준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인간도 벽을 통과할 가능성이 완전히 0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독일 주방의 조리대는 왜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을까요? 작업하는 걸 보면 타일을 거꾸로 깔고 있는데 이거 실수 아닐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게 바로 독일식 시공의 핵심입니다. 보통은 틀을 짜고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마지막에 타일을 붙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표면이 울퉁불퉁해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이들은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먼저 타일의 앞면이 바닥을 향하게 하나씩 깔아두는데요. 처음부터 매끈한 수평을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타일 뒷면의 미세한 홈은 콘크리트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조리대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단단하게 고정해줍니다. 그 위에 철근을 격자 모양으로 촘촘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천천히 부어 빈틈을 채우면 준비 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리 벽에 박아둔 철근과 조리대를 연결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조리대와 벽이 하나의 구조물이 됩니다. 덕분에 다리 하나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깔끔하고 단단한 플로팅 조리대가 완성되는 거죠. 안경사가 이 상자에 프레임을 넣는 순간 실수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유리비즈는 약 350도까지 가열되어 있어서 몇 초만 더 오래 두어도 프레임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이 고르게 퍼지도록 계속해서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소재가 부드러워지는 그 찰나의 순간 렌즈를 빠르게 끼워 넣고 프레임이 식으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고정됩니다. 그림 그릴 때 치아만 묘사하면 왠지 모르게 징그러워져서 고민하셨을 텐데요. 대부분 하얀 이빨 사이에 진한 선을 그어서 입안에 울타리를 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진짜 고수들은 치아를 선으로 나누지 않고 어둠으로 형태를 깎아내는데요. 먼저 잇몸과 맞닿는 부분에 둥근 아치 형태를 잡아주고 틈새에만 살짝 그림자를 넣어주는 방식이죠. 치아는 평면이 아니라 둥근 덩어리이기 때문에 양옆을 부드럽게 눌러줘야 합니다. 이때 연필을 세우지 않고 눕혀서 써야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하얀색 펜으로 표면의 반사광을 톡톡 찍어주는 과정이죠. 이 작은 점 하나가 에나멜의 단단한 질감과 촉촉한 물기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종이 위에서 금방이라도 말을 걸어올 듯한 리얼한 입술이 탄생한다고 하네요. 이 예술가는 몇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작품을 만들었다가 순식간에 파괴해버리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사실 이 작품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훨씬 더 거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함인데요. 먼저 나무판에 정교하게 그림을 새기고 종이 위에 찍어낸 뒤에 작은 조각들로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잘라낸 조각들은 다음 작업을 위한 재료가 되는데요. 이제 수많은 조각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선택된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며 입체감 있는 콜라주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액자에 담아내면 처음에 파괴했던 작품이 더욱 아름다운 예술로 재탄생합니다. 중국에서는 대나무 뿌리를 캐서 특별한 것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뿌리는 조각하기에 완벽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엄청나게 단단하고 잘 갈라지지 않아 세밀한 디테일까지 조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요. 매듭과 불규칙하게 자란 부분들 때문에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그려서 어떻게 자를지 계획을 세우는데요. 놀랍게도 이 조각 기법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세밀하게 조각하면서 대나무 뿌리만의 독특한 결을 그대로 살려주는데요. 나뭇결을 따라 정교하게 파내면 자연스럽게 울퉁불퉁한 질감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 바로 금전 두꺼비라 불리는 두꺼비 조각인데요. 재물과 행운을 불러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공예품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작가는 완벽한 어둠을 만드는 데 집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작은 단순한 석고 모양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진짜 비밀은 공허에 있기 때문이죠. 빛 반사를 없애기 위해 검은색 바탕칠을 한 번도 아닌 무려 5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법이 일어나는데요. 그는 단순히 색을 입히는 게 아닙니다. 각도를 조정하는 것이죠. 한쪽 방향에서만 질감을 타격하여 뇌를 속이는 자연스러운 네온 그라데이션을 만들어냅니다. 평평했던 표면은 순식간에 깊이감이 폭발하며
마치 안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집에 이런 작품을 걸어두고 싶지 않으신가요?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설치된 아주 특별한 기계입니다. 이곳은 해발 5642m, 러시아 엘브루스 산의 정상인데요. 이 은색 상자는 바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의 숫자를 세워주는 등정 카운터라는 물건이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상에 도착한 등반가들이 이 빨간 레버를 당기면서 자신의 등반 성공을 자축하는 건데요. 전기도 필요 없는 완전 아날로그 방식이라 영하 30도의 혹한에서도 끄떡없이 작동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 기계에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바로 저 숫자를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한 사람당 한 번만 당겨야 정확한 기록이 남는 건데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영상처럼 마구잡이로 연타를 날리는 사람들이 꼭 있기 때문이죠. 결국 내 등반 순서보다는 내가 살아서 저걸 당겼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한 것 같네요. 휴대폰 충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는 신기술이 등장했습니다. 토스터처럼 생긴 이 기계는 충전기가 아닙니다. 대신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 배터리로 즉시 교체해주는데요. 사용하려면 스마트 배터리가 내장된 특수 케이스가 필요합니다. 휴대폰을 기계에 넣으면 단 몇 초 만에 배터리가 교체되고 빠진 배터리는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작업이 뭔지 아시나요? 콘크리트 믹서 트럭 안쪽에는 시멘트 찌꺼기가 돌처럼 굳어서 달라붙어 있는데요. 이걸 청소하려면 누군가는 이 좁고 어두운 공간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만 합니다. 안에서 망치질을 할 때마다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이 울려 퍼지고 날아오르는 먼지는 부식성이 강해서 마스크와 귀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작업 중에 드럼이 갑자기 회전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내부에 있는 날카로운 날개는 수박을 칼로 자르듯 쉽게 베어버릴 만큼 위험한데요. 그래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차량을 잠그고 열쇠를 본인이 직접 들고 다녀야 하며 전원까지 완전히 차단해서 실수로라도 스위치가 켜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이 프랑스 장인이 금색 종이를 정사각형으로 자르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방향을 반으로 접어가며 정확한 접는 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작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접은 뒤 양쪽 날개 부분을 접어 기본 형태를 잡아주는데요. 여기까지는 종이약 접는 방식과 똑같지만 놀랍게도 이건 학이 아닙니다. 종이약처럼 접어나가다가 중간 부분을 한 번 더 깊게 접어주기 시작하는데요. 뒷면도 똑같이 접어준 뒤 조심스럽게 펼치면 머리 부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접어서 머리를 정교하게 다듬어주고 꼬리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구불구불하게 구부려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날개는 산접기와 골접기를 반복해 지그재그 패턴을 만들어주는데요. 등 부분을 최대한 벌려주면서 입체감을 살려줍니다. 등 역시 지그재그로 접어넣은 뒤 마지막으로 펼쳐주면 놀랍게도 프랑스식 황금 종이용이 완성됩니다. 목에 링을 두르고 사는 여성들은 가려울 때 어떻게 긁을까요? 이들의 문화에서는 목을 길게 만들기 위해 모든 여성이 어릴 때부터 링을 착용하는데요. 문제는 링 때문에 목에 심한 가려움증이 생겨도 제대로 긁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별한 도구를 사용해야만 했는데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링은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링을 착용하면서 목 근육이 약해져 링 없이는 목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려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느다란 막대기를 링 사이로 넣어서 긁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나무를 자르는 이 남자가 만든 도구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프랑스 단두대처럼 생긴 이 도구는 한 번에 여러 장작을 잘라낼 수 있는데요. 전날 너무 많이 쪼개서 팔이 아플 때는 헬멧에 장착한 도끼를 사용합니다. 놀랍게도 엄청나게 큰 이 도끼도 일반 도끼만큼 잘 작동하는데요. 팔에 묶어서 사용하는 도끼는 손으로 잡을 필요도 없고 나무를 찌르듯 쪼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실제 검처럼 생긴 이 도끼는 한 번에 나무를 4등분까지 쪼갤 수 있는데요.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이 접이식 도끼는 걸쇠만 풀면 순식간에 펼쳐집니다. 앞으로 축 늘어진 이 도끼는 효율이 엄청나게 좋은데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회전하면서 늘어나는 이 도끼는 작업이 끝나면 다시 접어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무딘 충격으로 나무를 완전히 박살내는 도끼는 잘게 부순 장작이 필요할 때 완벽한 선택입니다. 눈이 상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따뜻한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는데요. 하지만 음식처럼 썩는 건 아니고 그냥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처음 내린 눈은 구름처럼 가볍고 폭신폭신은 한데요.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 표면이 단단하게 굳어버리면서 딱딱한 껍질이 생기는데요. 오래된 눈 위로 뛰어내리면 그대로 튕겨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선한 눈은 가볍고 공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난 눈은 빽빽하고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높게 쌓인 눈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남성이 트레이에 물을 부으며 천재적인 방법으로 극한의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물이 얼면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하나씩 배열하면서 천천히 상자의 벽을 만들어가는데요. 얼음판들을 연결하기 위해 이음새마다 뜨거운 물을 부어 표면만 살짝 녹여주죠. 얼음판들이 만나는 순간 즉시 하나의 단단한 구조물로 다시 얼어붙습니다. 뜨거운 다리미로 윗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뒤 뚜껑을 만들어주는데요. 장갑에 눈을 가득 채운 후 위에 붙여서 손잡이를 만듭니다. 이제 음식 봉지를 안에 넣어주면 놀랍게도 이 얼음 상자는 간편한 보관 방법일 뿐만 아니라 동물로부터 음식을 지켜주면서 몇 달 동안 얼린 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나무 블록에 금속 브라켓을 고정해주는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핵심적인 고정 장치가 됩니다. 그 다음 본체를 벽면에 단단히 박아주고 회전이 가능한 금속바를 상단에 연결해주면 끝인데요. 덕기머리가 들어올 때 레치가 위로 밀려 올라갔다가 안쪽으로 안착되면 아무리 흔들어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꺼낼 때만 레치를 살짝 들어올리면 되니까 정말 편하네요.
눈 치우기가 쉬워 보이지만 눈의 종류에 따라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만만한 초보자용 눈인데요. 갓 내린 눈이라 빗자루로 쓸거나 송풍기로 날려버리기만 해도 순식간에 치워집니다. 하지만 눈이 습해지면 수분을 머금으면서 무게가 2배는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제설 작업이 본격적으로 힘들어집니다. 눈이 계속 밟혀서 단단하게 다져지면 이젠 쓸어내는 게 아니라 제설기나 삽으로 깎아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은 최종 보스급 눈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서 사람의 힘으로는 거의 제거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뱀쇼의 진실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뱀 부리기는 인도에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 공연인데요. 사람들은 뱀이 피리 소리를 듣고 춤을 춘다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사실 뱀은 피리의 움직임에 반응하고 있을 뿐인데요. 뱀은 귓바퀴와 고막이 없어 우리가 듣는 피리 연주곡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뱀을 만난다면 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천천히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지만 자세히 보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차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은 1월 말 관측 사상 최악의 한파가 미국 동부를 덮치면서 벌어졌는데요. 하룻밤만 세워둔 차도 마치 공격을 받은 것처럼 통째로 얼어붙었고 특히 물웅덩이 위에 주차한 차량은 타이어까지 얼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의 결빙이라면 금방 해결되지만 이번 한파는 차원이 달랐죠. 얼음 두께가 너무 두꺼워 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고 결국 철물점에서 망치를 사와 직접 얼음을 깨야 했습니다. 다행히 엔진은 아직 살아있었다고 하네요. 뱀에게 발견된 새의 알은 보통 순식간에 먹혀버리는데요. 하지만 이 새의 알은 뱀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이 새는 둥지짓기의 달인으로 둥지를 버려진 껍질처럼 만들어 침입자를 속이는데 그 비밀은 서로 독립된 두 개의 공간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입구는 가짜 공간이고 진짜 알은 비밀 통로로 연결된 숨겨진 방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죠. 심지어 알은 끈적한 거미줄로 고정돼 있어 쉽게 꺼낼 수도 없습니다. 이건 부모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완벽한 방어 전략입니다. 따은 머리를 하고 나서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머리를 다 닦고 나면 본격적으로 고통이 시작되는데요. 한번 단단하게 따버리면 절대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두피가 가려워도 긁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처음 며칠 동안은 두피가 불타는 것처럼 아프고 너무 불편해서 결국 사람들은 머리를 톡톡 두드려서 가려움을 달래야만 합니다. 오토바이 기름통을 투명하게 만들면 생기는 일입니다. 이건 유리가 아니라 폴리카보네이트라는 특수 플라스틱인데요. 주행할 때마다 찰랑거리는 휘발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직관성입니다. 오래된 바이크는 연료 게이지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그냥 고개만 숙이면 잔량이 100% 정확하게 보이죠. 게다가 넣는 기름에 따라 바이크 분위기도 바뀝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보통 옥탄가나 성분에 따라 색소를 다르게 넣는데요. 영상처럼 붉은색 고급유를 넣으면 심장 같은 비주얼이 완성되죠. 물론 단점도 확실히 존재합니다. 자외선을 오래 받으면 누렇게 변색되거나 미세한 금이 갈 수도 있죠. 그래도 기계 덕후들의 로망을 자극하기엔 충분해 보이네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난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보고 웃겠지만 맨 아래 칸에서 묵묵히 일하는 저 직원의 등이 너무나 처량해 보이는데요. 위에서 아무리 짓누르고 소리를 질러도 가족을 위해 멈추지 않고 맷돌질을 해야만 하죠. 이 작가는 화려한 기계장치 뒤에 숨겨진 우리 아버지들의 고단한 삶을 나무 조각에 담고 싶었나 봅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쉴 틈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주는 것만 같은데요. 비록 나무 인형이지만 저 작은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오늘 하루도 저 인형처럼 치열하게 버텨낸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꿀을 뒤집어 쓴 여자가 보이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빈 캔버스 위 물감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극사실주의의 정점이라 할 수 있죠. 실업위로 빛이 맺히는 저 디테일이 보이시나요? 완벽한 입체감을 위해 작가는 모든 그림자와 반사광을 철저하게 계산해야만 합니다. 붓터치 한 번만 빗나가도 끈적한 점성의 환상은 순식간에 깨져버리니까요. 우리 대부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코앞에서 들여다봐도 이게 그저 색칠한 꿀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이건 단순한 예술이 아닙니다. 붓으로 부리는 마법이죠. 질감이 너무 축축하고 끈적해 보여서 당장이라도 손을 뻗어 닦아주고 싶을 정도인데요. 물감과 현실의 경계를 지워버리는 실력이 무서울 지경이네요. 한 가족이 워커 챌린지에 도전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온 가족이 전속력으로 달리는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놀랍게도 집에서 키우는 닥스훈트도 함께 달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하지만 아빠와 딸이 먼저 통과하는 동안 강아지는 조금 뒤처져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닥스훈트의 작은 키 덕분에 워커 아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남자가 그저 쓰레기를 가지고 노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보는 것에서 그는 걸작의 뼈대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버려진 병, 박스, 철망으로 시작해서 그저 우레탄 폼을 사용해 부피감을 더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머리를 띵하게 만들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는 마스킹 테이프를 겹겹이 붙여 피부와 근육을 조각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인간적인 질감을 만들어냅니다. 표정이 너무나 날 것 그대로이고 고통에 차 있어서 눈을 마주치기가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죠. 심지어 그는 거리로 나가 평범한 표지판을 가슴 아픈 장면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쓰레기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된 지금 이걸 무섭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순수한 천재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3등분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24등분은 다릅니다. 먼저 십자로 자르면 4등분이 되고 다시 절반씩 자르면 8등분까지는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케이크 윗면에 추가로 칼집을 넣으면 작은 삼각형 조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중앙에 특히 큰 삼각형도 만들어집니다. 크기가 다르게 보이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착각입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균등한 24등분이 완성됩니다. 다이버가 성게를 수확할 때 왜 일부러 성게를 물고기에게 주는 걸까요? 사실 이건 다이버에게 엄청난 이득이 되는 행위인데요. 물고기들은 스스로 단단한 껍질을 깨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버가 깨서 주면 물고기들은 점점 성게가 있는 곳을 다이버에게 안내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도 최근에는 보상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다이버를 성게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물고기까지 등장했습니다. 바로 가리발디라는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는 자신만의 농장을 가진 일종의 농업을 영위하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농장에 침범해서 작물을 먹어치우는 침략자들도 있는데요. 특히 성게는 가리발디에게 천적이나 다름없어서 한 마리를 쫓아내도 수십 마리가 들이밀어 농장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스마트폰에 정신 팔린 아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 폰이 바로 이 소년의 우주를 여는 열쇠라는 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자폐증을 가진 빅터는 지금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리듬을 수혈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육용 노래의 밝은 시각 효과와 일정한 비트를 감각의 필터로 사용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끊임없는 자극 덕분에 현실 세계의 소음을 차단하고 완전한 몰입의 상태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는 디지털 에너지를 물리적인 선으로 변환해 빈 종이를 폭발적인 예술로 채워나갑니다. 단순한 스케치로 시작된 그림은 어느새 개성 넘치고 복잡한 생동감 있는 걸작으로 변모하는데요. 빅터는 증명합니다. 예술에 틀린 방법은 없다는 것을요. 오직 나만의 방법이 있을 뿐이죠. 아무것도 없던 빈터가 자연 그대로의 토끼 농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땅이 항상 건조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인데요. 야생 토끼는 다리가 길고 매우 날렵해서 무려 3m 높이까지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체 구역을 철망으로 완전히 감싸줘야 토끼들이 탈출하지 못하는데요. 내부에는 비와 강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간단한 그늘막을 만들어주는데요. 모든 준비가 끝나면 수컷 한 마리당 암컷 5마리 비율로 어미 토끼들을 풀어줍니다. 이제부터는 자연이 알아서 일하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토끼들은 자연스럽게 번식을 시작하는데요. 암컷이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미는 새끼들에게 혼자서 젖을 먹여 키우기 시작합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효율적인 자연순환 시스템이 완성되고 땅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축산이 시작됩니다. 전 호주 오픈 경기에서 한 선수가 황당한 방향으로 공을 치는데요. 놀랍게도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간 공이 강하게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네트 옆을 돌아 커브를 그리며 그대로 상대 코트 안으로 들어가는 기적 같은 순간이 펼쳐지는데요. 이것은 유명 만화 테니스의 왕자님에 등장하는 카브라 카오루의 필살기인 부메랑 스네이크를 실제 경기에서 완벽하게 재현한 것이라며 전 세계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친 순간을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확인해보니 라켓에 2번이나 공이 맞았는데요. 보통 이러면 반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한 번의 스윙에서 우연히 2번 맞은 경우는 합법이고 정식 득점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장난감입니다. 투명한 상자 안에 쥐덫 수백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쥐덫마다 탁구공이 하나씩 올려져 있죠. 바로 이 상태가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는 우라늄 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외부에서 탁구공 하나를 툭 던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쥐덫을 건드리는 순간 순식간에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처음엔 공 하나였지만 쥐덫이 튕길 때마다 2개, 3개로 공이 늘어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반응이 폭주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도 경악했던 연쇄 반응의 원리입니다. 실제 원자폭탄 내부에서도 중성자 하나가 우라늄을 때리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에너지가 터져 나오는데요. 만약 저 공들을 중간에 잡아채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쓰는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게임을 하던 소년의 집 앞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총알은 벽을 뚫고 그대로 집 안으로 날아와 소년을 향해 돌진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자리에 우연히 놓여있던 책 한 권이 총알을 막아냈습니다. 그 책의 정체는 바로 전설적인 RPG 게임 엘더 스크롤즈의 컬렉터 에디션이었는데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벽을 뚫은 총알은 두꺼운 책을 관통하며 속도가 느려졌고 CD롬 케이스층에 박혔습니다. 수백 페이지의 두꺼운 책이 마치 방탄조끼처럼 총알의 위력을 흡수하면서 결국 총알은 책 내부에서 완전히 멈춰섰는데요. 덕분에 소년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이것을 빈 캔으로 만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먼저 빈 캔에 작은 구멍을 뚫고 윗부분을 잘라내줍니다. 그 안에 특수 감광지를 넣어주는데요. 이제 다른 캔과 테이프로 완전히 봉인해 빛이 새어 들어가지 않게 만들면 준비가 끝났습니다. 완성된 캔을 원하는 풍경을 향해 설치하고 테이프를 떼어내주는데요. 이 상태로 며칠간 그대로 두면 놀랍게도 작은 구멍으로 들어온 빛이 감광지 위에 거꾸로 된 이미지를 새겨넣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구멍을 테이프로 막아서 조심스럽게 회수한 뒤 안에 들어있던 감광지를 꺼내서 스캔해주면 가장 원시적인 사진 촬영 방법인 피놀 카메라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완성됩니다. 벌에 쏘였을 때 왜 이렇게 아픈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사실 벌침은 단순히 찌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카로운 침이 피부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가는데요. 마치 버터를 자르듯 피부를 뚫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침 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톱니가 달려있어서 살 속에 깊숙이 박히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벌이 날아가려고 하면 자신의 내장이 그대로 뜯겨나가게 됩니다. 침을 우리 몸에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벌이 떨어져 나간 후에도 침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사실인데요. 마치 외계 생명체의 기술처럼 팔에 박힌 채로 움직입니다. 침 끝에 달린 근육 주머니가 스스로 수축하면서 계속해서 독을 몸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독이 우리 몸속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결국 심한 붓기와 함께 타는 듯한 통증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벌침을 발견하면 절대로 손으로 집어서는 안 됩니다. 카드나 손톱을 이용해서 옆으로 긁어내야 독이 더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미술관에 가면 작가들이 오일 파스텔은 절대 안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여성 작가는 그런 편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릴 적 한 번쯤은 써봤을 그 미술 도구 기억하시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일 파스텔은 아직도 유치하고 지저분하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작가는 오일 파스텔만으로도 얼마나 깊이 있고 강렬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일 파스텔에는 다른 재료가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장점이 숨어 있습니다. 두툼한 질감과 생생한 발색이 그것인데요. 숙련된 작가의 손길이 더해지면 명암 처리와 색 겹침 그리고 채색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제대로 된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창의적인 그림을 많이 봤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붓만 빼고 모든 걸 사용하는 이 남자의 작품은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커다란 빗자루로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으로 또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그의 마지막 도전은 당신을 놀라게 만들 겁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젠슨인데요. 그는 등 뒤로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모나리자를 그려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으로 이 그림을 재현하는 것만 해도 이미 엄청난 실력과 정확도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발로 이 걸작을 그려낸다면 다빈치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요. 놀랍게도 이 모든 고된 작업과 불편한 자세는 결국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초상화를 가장 창의적으로 재현한 작품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샴푸로 아무리 감아도 이가 안 없어지는 이유? 이 발톱 보이시나요? 기계적 죽음의 그림입니다. 이는 그냥 기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6개의 다리로 머리카락 사이를 고개사처럼 날아다니는데요. 알을 낳을 땐 더 충격적입니다. 따뜻하고 보호된 곳, 바로 모근을 노리는데요. 그리고 몸 뒤쪽에서 투명한 생물학적 접착제를 콸콸 쏟아냅니다. 머리카락 전체를 완전히 코팅하죠. 아직 젖어 있을 때 서케라 불리는 알을 이 시멘트 속으로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그 순간 접착제가 화학적으로 굳어지며 머리카락보다 강한 단단한 껍질을 형성하는데요. 완벽한 방수 갑옷입니다. 그래서 비누와 물은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고 알은 완벽하게 보호받는 겁니다. 엄청난 양의 가재를 냄비에 쏟아붓는 남성이 있는데요. 루이지애나주에서 명절마다 만들어 먹는 전통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재를 깨끗하게 씻어서 몸에 묻은 진흙을 제거해줍니다. 이제 레몬과 라임 같은 감귤류에 양파 감자 시즈닝을 넣고 끓을 때까지 삶아준 뒤에 수프만 걸러냅니다. 걸러낸 수프에 깨끗하게 씻은 가재를 넣어주는데요. 약 20분 정도 호쾌하게 삶아주면 새빨갛게 익은 가재가 완성됩니다. 놀랍게도 이곳에서는 가재가 랍스터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양념이 속까지 배게 하기 위해 물속에 가라앉을 때까지 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일제에 건져 올려서 테이블 위에 그대로 쏟아부은 뒤 모두 함께 손으로 먹는 전통 행사인데요. 의외로 맛이 끝내준다고 합니다. 한 소년이 트램펄린 파크에서 가장 높은 기둥에 도전장을 냅니다. 처음 몇 미터는 식은 죽 먹기였는데요. 하지만 올라갈수록 기둥은 점점 흔들리고 높이는 5층 건물만큼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둥이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하자 소년의 손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다리는 덜덜 떨리는데요. 놀랍게도 소년은 꼭대기에 올라선 순간 주저없이 공중으로 몸을 날립니다. 이 사람이 하는 방법은 수채화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기술인데요. 바로 이 방법 때문에 결과물이 엄청나게 아름답게 나옵니다. 비밀은 바로 이 그라데이션 효과입니다. 보통 수채화는 물감을 종이 위에서 한 겹씩 겹쳐 바르면서 색을 섞는데요. 하지만 이 사람의 방법은 물감을 먼저 붓에다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한 뒤에 종이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효과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색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붓을 다루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을 자연스럽게 해내고 마지막 결과물은 그 노력이 충분히 가치 있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과자경품으로 들어있는 골드 코인이 과연 진짜 금인지 확인해본 영상이 화제입니다. 한 남자가 오레오 포장지에서 나온 금색 코인을 직접 가열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코인을 토치로 구웠을 때는 검은 찌꺼기만 남아서 그저 평범한 플라스틱 경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남은 잔여물을 모아 계속해서 고온으로 녹여냈습니다. 한참을 작업한 끝에 마침내 반짝이는 그 말갱이가 추출되었는데 그 양은 손가락 끝에 겨우 얹힐 정도로 아주 미미했습니다. 코인 전체가 금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겉면에 아주 얇게 입혀진 도금이었던 셈입니다. 너무 작아서 자칫하면 잃어버릴 정도로
정도의 양이었지만 어쨌든 진짜 금이라는 사실은 증명되었습니다. 뱀의 허물을 손으로 직접 벗겨주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억지로 탈피를 돕다가는 이제 막 형성된 연약한 새 피부에 큰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치면 아직 아물지 않은 딱지나 물에 불어있는 살점을 강제로 뜯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고통을 줍니다. 다만 눈 주위에 남은 허물만큼은 예외입니다. 방치할 경우 시야를 가리거나 최악의 경우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직접 손을 대기보다 습도를 높여주는 등 스스로 허물을 잘 벗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메카의 성지 카바를 청소하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닌 신성한 소명입니다. 신의 집이라 불리는 이곳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평범한 청소 인력이 아닌 대대로 성지를 수호해온 사다나라고 불리는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바닥을 한 번 쓸고 구석을 닦아내는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 숭고한 예배이자 가문 최대의 영광으로 여겨집니다. 평소에는 완벽했던 투구 폼이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는 기묘한 증상이 있습니다. 투구 동작을 시작하자마자 몸이 굳어버리거나 팔이 멈춰서 공 하나를 던지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사투가 됩니다. 이는 운동선수들에게 치명적인 입스라 불리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과거의 결정적인 실수나 패배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투구하는 찰나에 근육을 강제로 경직시키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제어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기도 합니다. 동료의 아픔을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가혹한 현실이지만 이를 이겨내기 위한 선수들의 사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상공을 비행하던 이스라엘 전투기가 미군의 KC-130으로부터 공중급유를 받는 희귀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의 거리는 1600km를 훌쩍 넘기 때문에 공중급유 지원 없이는 사실상 작전 수행이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미군이 직접 급유를 지원하며 두 국가의 강력한 군사적 결속력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킨 셈입니다. 이 정교한 작전의 핵심에는 어드밴스 오퍼레이터라 불리는 급유 통제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속 500km로 날아가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조종사와 실시간으로 교신하며 단 몇 센티미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섬세한 손놀림으로 급유관을 정확히 연결해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 전투기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이들이야말로 현대 공중전의 진정한 조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을 단 한 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의자에 앉아야 하는 기묘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발을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단지 발바닥을 지면에서 떼지만 않으면 된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고민에 빠진 그때 한 소녀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발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소녀의 행동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깨버린 그 지혜에 모두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도 전혀 빛을 반사하지 않는 이 기묘한 자동차의 정체를 아십니까? 이 차는 빛의 99%를 흡수해 극도로 어둡게 보이는 우주에서 가장 검은 색상인 반타블랙으로 도색되었습니다. 이 색상은 일반적인 상점에서 절대 구매할 수 없는데 제조사가 오직 승인된 특수 프로젝트에만 사용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사이클 경기 역사에는 소형 모터를 숨겨온 기막힌 부정행위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초기 수법은 손전등 크기만한 모터를 자전거 프레임 하단부인 보텀 브레킷 속에 숨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모터가 가동되는 순간 내부 기어가 크랭크를 강제로 회전시켜 폭발적인 가속력을 만들어냅니다.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는 프레임 파이프 안이나 평범한 물통으로 교묘하게 위장했습니다. 선수들은 핸들에 숨겨둔 버튼을 눌러 모터를 켰고 때로는 도로변의 공범이 원격 제어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 치밀한 수법은 오랜 시간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사고 현장에서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선수가 넘어져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자전거 뒷바퀴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회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입니다. 이후 기술은 더욱 진화하여 이제는 모터 대신 휠 내부에 자석을 심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프레임 곳곳에 숨겨진 코일에 전기를 흘려 자기력을 발생시키면 휠이 스스로 앞으로 나아간 원리입니다. 이론상 시속 100km에 육박하는 속도까지 낼 수 있는 이 수법은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가장 교묘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개인 택시에 올라탄 청년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운전사의 모습에 당황하며 운전사의 스마트폰으로 조용히 손을 뻗는 기묘한 상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청년의 행동에서 무언가를 알아차린 운전사가 수어로 말을 건네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택시 운전사와 승객인 청년 모두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난 기적 같은 우연에 긴장이 풀린 청년은 처음에 무표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수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청년의 모습에 감동한 운전사 장 씨는 나중에 이 동네를 구석구석 안내해주기로 약속하며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을 녹지로 바꾸는 영리한 비결입니다. 이것은 심층 관수 시스템이라 불리는 독특한 농법인데요. 사우디 사람들은 나무를 심기 전 구덩이에 자갈을 먼저 깔고 옆면에 파이프를 설치합니다. 파이프 내부를 자갈로 가득 채운 뒤 흙을 덮고 나무를 심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파이프를 통해 공급된 물이 증발하지 않고 뿌리까지 곧장 도달하게 됩니다. 지 표면에서 낭비되는 물이 전혀 없어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나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량했던 사우디의 사막이 점점 푸른 숲으로 변해가고 있는 핵심 이유입니다. 이 실험은 각 물질의 열전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실험입니다. 우선 막대기 끝에 초콜릿볼을 끼워 넣고 막대가 연결된 중심부에 토치로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중심부로부터 열이 전달되어 막대 끝에 있는 초콜릿이 녹는 그런 원리인 거죠. 왼쪽 끝엔 우승 후보 스테인리스가 있고 그 옆은 구리, 황동과 알루미늄, 그리고 철이 있습니다.
가열 시작 30초 만에 구리가 벌써 탈락하였고 황동과 알루미늄의 초콜릿이 거의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철에 매달린 초콜릿이 떨어졌고요. 스테인리스의 초콜릿이 떨어지기도 전에 알루미늄 막대 자체가 부러져 나갔습니다. 불을 끄고 한참이 지난 4분 10초까지 버틴 스테인리스의 압도적 승리입니다. 하루 종일 동상처럼 정자세로만 앉아있는 건 누구에게나 고역입니다. 이 의자의 핵심은 자유로운 자세입니다. 양반다리를 하거나 발을 높이 올리고 자유롭게 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거나 온종일 책상 앞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이보다 편한 의자는 없습니다. 이 의자에 한번 익숙해지면 기존의 딱딱한 사무용 의자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19세기부터 지어온 이 성당은 왜 140년 넘게 완공되지 않았을까요? 건축가 가우디는 신은 서두르지 않는다며 평생을 바쳐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차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설계도 마저 스페인 내전 중 화재로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137년 동안이나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죠. 결국 현대의 3D 프린팅과 첨단 기술을 총동원한 끝에 2026년 완성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45층 높이와 맞먹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교 건축물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습니다. 고대 인도 전사들이 전장에서 무적이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가다라고 불리는 이 무기는 전설적인 영웅 하누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머리 부분을 원형으로 휘두르면 압도적인 회전력이 발생하죠.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적의 갑옷을 박살낼 정도의 파괴력입니다. 하지만 이 무기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용자에게 초인적인 힘을 강제로 주입하는 것이죠. 엄청난 무게와 원심력을 통제하려면 악력과 어깨, 코어까지 전신 근육을 하나로 연결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고대 무기는 강인한 신체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스틸 메이스 운동으로 진화했습니다. 2026년 동계올림픽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컬링. 이 경기는 대체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 걸까요? 사실 컬링장은 보기와 달리 전혀 매끄럽지 않습니다. 경기 전 얼음판에 물방울을 뿌려 페블이라 불리는 미세한 돌기들을 만듭니다. 무거운 화강암 스톤은 이 돌기 위를 타고 넘으며 복잡한 궤적으로 미끄러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스위핑입니다. 브러쉬로 얼음을 강하게 닦으면 순간적인 마찰열로 돌기가 녹아 얇은 수막이 생깁니다. 마찰이 줄어든 스톤은 더 굳게 그리고 더 멀리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단순히 돌을 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교한 물리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여성은 출시와 동시에 완판을 기록 중인 사업 아이템을 개발했습니다. 평범한 구두를 파는 대신 여성들이 겪는 불편함에 집중했죠. 비결은 접이식 힐입니다. 필요할 때 뒷굽을 접으면 즉시 편안한 단화로 변신합니다. 가격은 한 켤레에 약 40만 원이지만 나오자마자 품절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중세 기사를 쓰러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갑옷 틈새를 찌르면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사의 갑옷은 틈이 벌어진 금속 조각들이 아니었는데요. 마치 움직이는 요새처럼 판금이 정교하게 겹쳐 제작되었습니다. 관절 부위의 작은 틈새조차도 칼날을 살로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튕겨내도록 휘어지고 겹쳐진 구조였는데요. 놀랍게도 외부 판금을 뚫더라도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방어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연한 강철그물처럼 작동하는 사슬 갑옷이었는데요. 그리고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기사들은 갑옷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들은 달리고 기어오르고 구르고 넘어져도 빠르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갑옷의 무게가 온몸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어 전투에서 놀라운 민첩성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무게가 2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연료자루는 이라크전 미군 사망자 절반의 목숨을 앗아간 진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2007년 당시 미군은 이라크 현지에서 하루 100만 갤런 이상의 연료를 쏟아부었는데요. 미국 본토보다 최고 6배나 비싼 가격이었지만 진짜 대가는 돈이 아닌 피로 치러졌습니다. 모든 전방기지가 작전을 수행하려면 끊임없는 유류 보급이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수송부대는 항상 예측 가능한 경로와 도로변 폭탄이 가득한 위험한 길을 달려야 했습니다. 포브스의 통계에 따르면 이라크전 미군 사망자의 약 50%가 이 연료 보급 작전 중에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보급로 확보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사투가 된 셈입니다. 투합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옹벽, 이를 완벽하게 방지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보통의 방식대로 지은 벽은 거대한 흙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쉽게 균열이 생기거나 붕괴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사고로 이어질 만큼 매우 치명적이죠. 태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운터포트라 불리는 특수 지지대를 사용합니다. 기초공사 단계에서 벽의 뒤편에 측면 지지대를 추가해 구조 자체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지지대가 버팀목 역할을 하며 벽이 무거운 토합을 온전히 견딜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덕분에 폭우나 홍수가 발생해도 옹벽이 밀려나지 않고 압도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단언컨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위험한 대회 치즈롤링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시속 110km로 낙하하는 4kg짜리 치즈를 잡으세요. 정상적으로 언덕을 뛰어내려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구르고 공중제비는 기본 옵션이죠. 경사 45도, 수직에 가까운 언덕, 추락하는 수준이라 매년 골절과 탈구가 속출합니다. 목숨 걸고 1등하면 주는 상품은 방금 쫓아온 그 치즈 한 덩이가 끝입니다. 영국인들의 광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두 망치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반동으로 튀어오르지만 다른 하나는 미동도 없이 멈춰서죠. 무반동 망치라고 불리는 이 도구는 반동을 완전히 없애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밀은 망치 내부에 있습니다. 절단해 보면 수많은 금속 구슬이 들어있죠. 타격하는 순간 구슬들이 아래로 쏠리며 튀어오르려는 반대 힘을 상쇄합니다. 정밀한 조립이 필요한 작업에서 충격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기둥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이
남자를 보세요. 보고 있으면 기분이 묘해지는 이 동작의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핵심은 머리의 높이와 이동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걷는 도중에 기둥 사이를 통과하는 것만으로 기괴한 시각적 착각을 일으키죠. 공중을 떠다니는 슬릭백이나 계단을 미끄러지는 트릭도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약간의 연습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완벽히 뺏을 수 있어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 기술을 연마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도시 야쿠츠크에서는 공기가 피부를 찢고 폐까지 얼려버립니다. 영하 64도까지 떨어지는 이 극한의 환경에서는 바나나가 단 몇 분 만에 망치처럼 단단하게 얼어붙고 공중에 뿌린 끓는 물은 즉시 눈송이로 변합니다. 스마트폰은 순식간에 꺼지고 엔진 오일마저 굳어버리죠. 그래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1년 내내 시동을 끄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30만 명이 이곳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입니다. 내장된 다이아몬드와 광물 자원이 풍부해 러시아 내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습니다. 고작 밧줄 한 가닥으로 수백 톤에 달하는 거대한 선박을 멈추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선착장 기둥인 개선주의 밧줄을 감는 원리는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운 마찰력의 법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면 기둥을 안쪽으로 강하게 압박하는 엄청난 힘이 발생하는데 이 압박이 강해질수록 비례해서 더 큰 마찰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이 밧줄을 감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마찰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단 몇 번의 회전만으로 거함을 멈출 정도의 힘으로 증폭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어떤 배든 멈출 수 있지만 현실에서의 밧줄 강도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마찰이 과도해져 한계를 넘어서면 밧줄이 예고 없이 터져나가며 주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흉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무작정 힘을 가하기보다 밧줄을 적절히 풀고 조이며 압력을 조절하는 숙련된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가 왜 이렇게 짧고 가벼운 검을 들었을까요? 당시 대부분의 검은 길고 무거워서 멀리서도 적을 제압할 수 있었는데요. 글라디우스는 너무 짧아서 거리를 두고 싸우면 아무 위협도 되지 않았습니다. 갑옷을 뚫기엔 너무 가벼웠고 말을 탄 적 앞에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단점투성이처럼 보이는 검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세계 최강 로마 군대가 왜 이런 검을 골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나면 누구나 천재저격이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마군은 방패 대형을 하나의 성벽처럼 만들고 그 틈새에서 글라디우스로 정확하게 찔러 적을 제압했습니다.